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세히 이 코딩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챗GPT AI를 이용해서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안을 얻어서 이제 제 프로그램에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제 어떤 내용 면에서 고민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코딩의 어떤 그 어류를 잡아내는 시간보다 이제 이걸 기획하고 구상하는 시간에 더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은 현재 이제 지금 방금 실행한 코드가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십자 커서를 구현할 때에 패널을 생성한단 말입니다. 근데 패널을 생성할 때에 이 패널마다 다 버티컬 라인과 호라이즌 라인을 이 패널에 해당하는 그 라인을 다 설정해 줘야 돼요.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 설정을 하고 어디서든지 마우스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걸 다 동기화 시켜 줘야 되거든요. 동기화 시켜 주지 않으면은 다 따로따로 놀아요.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그 패널에 해당하는 라인과 버튼들을 해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코드 가지고 이 코드를 이게 이제 그 챗GPT가 던져준 코드입니다. 던져준 코드인데 방금 보여준 거죠. 이 코드 이제 패널을 이렇게 이제 패널을 생성을 할 때에 보면은 이렇게 그 패널에 해당하는 뭐저 라인 스윙 라인과 수평선을 다 지정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 커서에 해당하는 이 딕셔너리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패널에 해당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패널에 해당하는 라인을 각각의 그 명칭에다가 이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딕셔너리 형태로 딱 저장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캡처해 놓은 이제 바탕화면을 한번 뿌려주고 거기에 이제 커서와 스윙 라인과 스펙 라인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그 패널에 해당하는 수평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수평선을 다 이제 그 알파 값을 갖다 0을 해줘가지고 어, 숨겨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패널의 수평선만 이렇게 수평선만 이렇게 다시 이제 보이게 해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려주는 거 아티스트 아직까지는 이제 그려줬지만 아티스트 아직까지는 표현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각자 여기서도 아티스트를 했고 여기서도 아티스트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탈적으로 분리스를 해주는 거죠. 분리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실행할 때 그리고 여기 실행할 때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려놓고 화면에 표현이 안 되지만은 마지막에 토탈적으로 적용해서 분리수 적용해서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각자가 이제 이게 아티스트 해가지고 화면을 그려주고 아니 그 그림을 그려주고 마지막에 토탈적으로 이제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게 이게 분리시죠. 뭐 빌트가 어, 구축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게 스페링이 틀립니다. 좀 스페링이 틀려. 이게 약자인데 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피규 캠퍼스라 해도 되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어떤 그 캠퍼스의 캠퍼스 게 어떤 도화지 내에 그 설정 영역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한 게 이제 상당히 이게 별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별거가 아닌 게 이게 별거가 아닌 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플로트 내부 함수인 커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커서를 그냥 각자 이렇게 라인을 제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패널 이제 단기 메인 어떤 그 차트 캔들 차트만 사용하면 되면 그 커서를 쓰면 되는데 각자 이렇게 통일해 주려면은 각자의 어떤 그 커서의 어떤 내부 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라인을 그려서 어 이렇게 이제 라인을 그려서 그래서 각자 이제 각자 이제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그에 해당하는 패널에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딕셔너리 형태를 저장하고 펌으로 돌려서 아티스트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분리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프로그램에 이제 이걸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장난을 하느냐. 그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을 범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켰을 때에 패널을 이렇게 생성을 해요. 패널을 생성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게 움직이죠. 통일되게 움직인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각의 패널의 어떤 수평선이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펌문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펌문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하고 나면 이렇게 잔상이 남습니다. 잔상이. 여기서 클릭을 안 하고 나왔을 때게 이렇게 나올 때게 에, 이렇게 이제 이 정지화면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버튼의 색상이 반전될 때게 이게 삭제하고 나오면 이거 상관없는데 삭제 안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게 삭제 안 하고 나왔을 때게 얘가 이제 색상을 반전시키면서 화면을 한번 갱신을 하는데 그때 이때 캡처가 아니고 그때게 한번 이렇게 화면이 에, 갱신이 안 돼요. 갱신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갱신이 안 된 화면을 얘가 또 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는데 삭제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큰 문제는 아닌데 뭐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뭐 이것도 보기는 안 좋으니까 한번 해결해 보고자 했는데도 해결 안 됩니다. 지우면 상관없죠. 지우면 상관없는데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잔상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색상이 반전될 때게 이 화면을 한번 이렇게 갱신을 할 때에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순간 깜빡일 때에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캡처된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지워지도록 해놨거든요. 화면을 갱신하도록 해놨거든요. 지우면 상관없어요. 지우면 그냥 알아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반전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제어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서를 각각의 패널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제 크게 키우잖아요. 화면 크게 키우면은 얘가 이제 좀 느려져요. 느려지는데 그 해상도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속도가 느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이게 이제 파이썬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인을 그릴 때는 항상 얘가 이제 옮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분리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등이 이제 빠르게 보면은 정지화면인 거죠. 정지화면. 그래서 정지화면인데 순간적으로 속도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잔상이 캡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결을 한다기보다도 컴퓨터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나중에 이제 그 파이썬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선이 된다면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모니터의 해상도도 문제죠. 모니터도 이제 모니터 해상도도 약간의 어떤 그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이건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서브 클래스를 이제 그 패널을 생성할 때는 서브 클래스에서 만들도록 합니다. 서브 클래스에서 애니 차트라고 주어지고 굉장히 패널을 만드는 부분도 코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널을 생성을 하고 각각 여기서도 이제 라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라인을 정의를 해놨고 어, 그 패널 값에 해당하는 라인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커서를 생성된 커서를 그 패널에 어떤 해당된 값에 이렇게 이제 그 넣어놓는 거죠. 딕셔너리 형태다가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울 때에는 이제 그 화면이 지워질 때에는 그 저기 그저 딕셔너리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같이 지워야 되죠. 같이 지워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지울 때는 같이 지워집니다. 같이 지워지고 생성된 버튼도 뭐 서로 이제 그 하나 이상일 때 이때 해가지고 어 버튼도 하나의 지워주는 거죠. 음. 이제 버튼이 하나 이상일 때에 어떤 아니, 패널이 하나 이상일 때에 이제 버튼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크레이트 버튼, 이제 생성 버튼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드 델리트 버튼, 델리트 버튼이 삽입될 때에, 전번에 얘기했는데, 하나 이상일 때에 이제 재정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재정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재기함수가 되는 거죠. 재기함수니까, 크레이트 명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여기가 실행돼서, 어, 다시 크리에이트 버튼 생성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버튼들을 다 삭제를 해요. 다 삭제를 한다. 이렇게. 삭제하는 거, 어디지? 음, 여기서 삭제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새로 이제 또 이렇게 재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버튼을 생성을 하고, 해당 패널에 구속시켜 주는 겁니다. 해당 패널을 구속시켜주고, 어떤 클릭 명령이면 어떻게 해라. 여기로 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반전 형상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벤트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앞전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코드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꼬였거든요. 복잡하고 꼬였는데,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아직 정리가 많이 됐, 더 개선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최적화, 지능적 구현을 했다는 거죠. 지능적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렬하는 부분도 있고, 패널을 어떤 정렬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아무리 많은 패널이 생성이 돼도, 계속 호환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한대, 이제, 컴퓨터, 용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마우스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뭐 어떤 마우스 이벤트를 따라서 확대 축소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반응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에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게 순전히가 마우스 이벤트, 그러니까 이거 차트는 순전히 마우스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이동했을 때 이게 이러한 그 커서가 바뀌고 이렇게 확, 확장과 축소가 이렇게 났을 때 이게 그런 그 처리를 다 마우스 이벤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는 거고 다 마우스에서 하는 거예요. 마우스 힐 이벤트도 이제 이렇게 해줘가지고 복잡하죠. 굉장히 이제 여기서 그 이렇게 이제 효과 이제 여기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확장성을 염두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여기에 보면은 도킹 박스의 어떤 그 뭐 이런 그 지표 패널들을 계속해서 삽입할 수가 있겠죠. 아주 지능적이죠. 그래서 어, 우선 이제 이것은 그 어떤 뭐 어떤 장르가 다르다고 할까?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차트 프로그램은 조금 약간의 장르가 다르는데 어떤 이런 그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뭐 가장 훌륭한 것은 단순 명료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훌륭한 것은 단순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설명을 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도 마찬가지. 코드를 보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갖다 쓰지만은 그 갖다 쓰는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야 되고 단순 명료하게 명확하게 이제 딱 그어서 복잡한 계산이 되지 않도록 복잡한 계산은 어쨌든 계산이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게 꼬이면 있잖아요. 어쨌든 오류가 나기도 쉽고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이제 앞전에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이런 그 수직 수평선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커서를 이동시킬 때에 어떤 아티스트와 분리수로 처리하지 않고 캔버스 드로우 아이들로 이렇게 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냥 그걸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걸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와 분리 처리로 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NPL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내부 함수로 제공하는 커서 함수를 쓰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제어하기 쉽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어노이드 같은 거, 열한 메시지 이런 것도 처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그 커서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뭐 볼륨 라인에서의 확대 축소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이게 주 메인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다루고 주 메인에서 이벤트는 전체 이벤트를 다 이렇게 실행되게 하고 어, 메인에서는 하부의 어떤 그 하부 보조 패널의 이벤트까지 다 실행되게 하고 또 이제 그 볼륨 라인에서 처리할 거, 뭐에서 처리할 건 또 따로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앞으로는 뭐 볼륨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뭐 else if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따로따로 또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왕서로 비난하는 거 대부분이 여러 코드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은 이건 대부분 이제 AI에서 코드를 얻어 쓰는 거다. 오픈 소스다. AI가 제공해주는 오픈 소스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모르니까 얘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내가 구도한 것을 최대한 어떤 한 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해라 저것을 계산해라 해가지고 이 정도 코드면은 쓸만하다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학습이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코드를 공부하고 이게 후행 학습인 거예요. 코드를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은 내 코드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뭐 이것은 이제 그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쓰는 차트는 또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쓰는 차트는 예를 들자면은 프로그램이 쓰는 차트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차트고 이것은 이제 그 단순하게 좀 만들었죠. 단순하게 만들었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어, 이것은 그 복잡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내부에서 간단한 코드. 근데 이것은 뭐냐 분석량이 분석량. 분석량이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상용으로 제공되는 그 HTTPS 차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도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이썬의 이제 무궁한 발전이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C나 그런 걸 배우기 전에 파이썬을 배우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C를 배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기는 이제 차트 코드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방송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방송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는 이제 언제 영상을 켤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 자동 매매 코드에 관해서 내가 뭐 얼마큼 공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략적인 면이기 때문에 전략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지적 재산권이니까 전원 코드를 할지 뭐 차트 코드를 할지 이런 것은 이제 해도 돼요. 우리가 그 API를 이용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뭐 그 매매를 할 때에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매와 매도를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할 거니까 그걸 또 지능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의 가격 설정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의 가격 설정. 뭐 시장가가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의 어떤 그 지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차분히 또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